안녕하세요. 제이에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속도와 거리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단원이니까 편안하게. 이게 사실 안 배운 건 아니야. 안 배운 건 아닌데 이제 다시 해보는 그런 개념이다. 그럼 추가된 게 뭐가 있을까? 그 정도만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 자, 속도, 거리 나왔다. 선생님이 이제 거리, 뭐 이동 거리,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이런 얘기 했었어. 보게 되면 거리와 속도, 속도와 가속도, 오른쪽으로 가는 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거리를 미분을 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 적분 배웠잖아. 적분 배웠으니까 이 왼쪽으로 가는 게 바로 적분이겠다. 아, 그러면 문제의 시작을 가속도로 주든가 속도로 주든가 해서 거리를 구하든가 속도를 구하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는 이제 우리 속도와 속력의 차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동 거리라고 하는 거랑 변위, 우리 책에는 이제 위치다 라고 하는 게 나올 거야. 이동 거리와 위치에 대한 거를 표현을 해봐야 되는데, 자, 선생님이 표현을 한번 해줄게. 선생님이 앞으로 한 칸, 뒤로 한 칸 이렇게 갔어. 그러면 이동 거리는 얼마? 2. 한 칸 한 칸이니까 그러면 변위는 0이지. 0. 자, 한 칸에 선생님이 1초씩 움직였다면은 그냥 인테그랄 0부터 2초 사이에 어떠한 함수 ft, dt를 그냥 팍 당기는 게 바로 누구야? 위치식이 되는 거야. 어떻게 움직였는지 양의 값, 음의 값을 그냥 짬뽕해서 더해버리는 거야. 그게 변위식이야. 위치식이야. 그럼 이동거리식은 방금 0부터 2까지 어떠한 ft, dt를 절대값을 이렇게 딱 씌우는 거야. 자, 앞으로 한 칸이면 플러스 1이고 뒤로 한 칸이면 마이너스 1인데 이 마이너스 1도 플러스라고 봐줘야 되겠지.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게 된다. 요거를 이제 0부터 얼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문제에서는 몇 초부터 몇 초 사이라고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A초부터 B초 사이로 움직여 봐라 라고 해주면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치?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가 이동거리와 변이 요건데 한 가지 추가해줘야 될 게 있어. 추가해줘야 될 게. 자, 어디냐면은 여기 있는 이 위치식에는 요게 들어간다. 플러스 A0. A0라고 하는 거는 A0는 처음 위치라고 하는 게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얘는 부정 출발할 수가 있어. 앞으로 한 칸에서 시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동 거리는 말 그대로 얼만큼 이동했냐니까 이런 이 처음 위치 이런 게 안 들어가겠지. 그치? 자, 그럼 우리 고민을 할 거야. 선생님, 그러면 이거 위치의 변화량만도 알고 싶어요, 선생님. 그래. 그래서 우리 책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까지 표현을 해놨다. 그건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면 적분값만 그대로 들어와 있으면 돼. 적분값만.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여기 ft, dt 라고 들어와 있으면 얘가 위치의 변화량이 되겠다. 얘가 위치의 변화량. 자, 그래서 표현 이동거리는 절대값을 붙여주고 위치는 적분값에다가 처음 위치 더해주고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변화량, 적분값만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 요게 다야. 그 다음에 수투에서는 여기 있는 요 f가 이제 다항함수였겠지.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에 삼각함수 기타 여러 가지들이 전부 들어가게 된다. 그런 표현들이야.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함수로만 얘네들이 표현이 되는 게 아니고 막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지 판단을 해줘야 돼. 자, 그런데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물체가 있어.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게, 자, 여기 요 x축이 시간이야. x축이 시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y축이 y라고 적으면 안 되지. 이 y축이 이제 속력이야. 속력. 그랬을 때 내가 얼만큼 움직였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럼 얘는 x방향과 y방향으로 얼만큼 각각 움직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얘가 x는 ft, y는 gt라고 각각으로 움직이고 있는 함수이면 어떡해? 그냥 하나의 뭐 어떠한 fx라고 나왔으면 되는데 이렇게 x는 시간 t에 대해서 이런 함수, y는 시간 t에 대해 g라는 함수에 대해서 갖고 있으면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될 거냐는 얘기야. 자, 그러니
우리는 지금 어떠한 문제가 생긴 거냐면은 여기 있는 이 곡선이 얼만큼 변화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곡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걔를 어떻게 좀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는 거지. 자, 우리 구분부족법 할 때 구분부족법 이 구분부족법 할 때 표현이 뭐였냐면 어떠한 범위를 n등분을 한 다음에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렸다 라고 하는 그 개념 기억나? 그 개념을 약간 도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여기 이 곡선이 움직이는 요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 곡선이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이 요 부분만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볼게. 요 부분만.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지. 좀 급격하게. 그러면 이거 요만큼씩의 길이는 각각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자, 선생님이 말하는 거에 대한 동의를 하는지 아닌지 한번 알려줘봐. 요만큼만 요만큼에서 대각선의 길이 더하기 요만큼과 요만큼 대각선의 길이 더하기 요만큼과 요만큼의 대각선의 길이 더하기 계속 똑같이 하는 거야. 계속 똑같이 이런 식으로 얘는 조금 잘못됐고. 자, 그러면 이 대각선의 합이 대략적으로 곡선의 길이의 합과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비슷하겠지. 그러면 지금 이 오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 오차를 줄이려면 여기 선생님이 가로라고 잡은 이 부분을 굉장히 작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미소 변화량이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 부분을 뭐라고 해주면 되는 거냐면 dx,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dy가 되겠지. 미소 변화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d라고 하는 게. 그래서 x가 아주 조금 변할 때 y가 아주 조금 변한다. 그래서 dx분의 dy인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지금 뭐였어? 대각선이 구하고 싶은 거지. 대각선이 구하고 싶은 거야. 대각선은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겠잖아. 루트 dx제곱 더하기 dy의 제곱 이걸 해주면 되겠다라는 이런 표현이 들어오겠지.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함수들 봐봐. 뭐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어? 시간에 대해서 x를 기준으로 잡아도 애매하고 y를 기준으로도 잡아도 애매하니까 어떤 표현을 가져오는 거냐면은 아주 미세한 시간 동안 움직인 x의 길이, 아주 미세한 시간 동안 움직인 y의 길이 해가지고 여기에 dt가 전부 들어가주게 된다. 그러고 보니 인테그랄. 선생님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까지만 해보자고 여기를 b라 그랬어. 그러면 a부터 b까지 지금 속력에 대한 거에 얼만큼 이동했는지 이 길이가 구하고 싶어. 이 이동거리. 그러면 대각선의 길이의 합을 할 수 있는 함수를 갖다 적분을 해주면 되겠네. 그런 생각이 마구 들지. 그래서 여기에 루트 시간에 대한 x의 미소 변화량 제곱 더하기 시간에 대한 y의 미소 변화량 해서 dt 라고 해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곡선의 이동거리가 되는 거야. 얘가 뭐가 된다고? 얘가 곡선의 이동거리가 되겠다고. 곡선의 이동거리. 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겠다는 얘기야. 표현 알겠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동한 x,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동한 y. 지금 이 식이 뭐가 된다고? 결국에 대각선. 이 식이 지금 대각선이야. 대각. 걔를 적분을 띄웠다는 얘기는 구분부족법 하듯이 리미트 시그마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주 잘게 따다다다다다 작으면서 곡선의 길이를 뚜두두두두두 해가지고 하는데 딱 모아본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돼버리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아주 좁아난 대각선의 길이가 요만큼이지. 그럼 그거를 적분을 띄게 되면 여기는 요만큼이 색이 칠해지고, 아주 조그마한 거 그럼 요만큼이 색이 칠해지고, 아주 조그마한 거 요만큼이 색이 칠해지고, 걔를 A부터 B까지 다 합치면은 곡선의 이동 거리가 되겠다는 얘기야. 표현 알겠어? 자, 얘는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시간을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을 한번 해볼게. 자, 선생님, 저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x도 변화시키고 y도 변화시키고 이러는 게 불편해. 선생님, 저는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무조건 여기를 대각선을 구할 때 요 길이를 선생님 저는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x를 1이라고 하겠대. 그럼 여기는 요 y는 뭐라고 표현을 해주면 됩니까? 선생님, 여기는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냐면은
어떠한 함수 x가 1만큼 움직일 때 y니까 얘는 그냥 fx가 되는데 이거를 1에 대해서 미분한 값 1에 대해서 미분한 값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근데 1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x좌표니까 여기는 dx분의 dfx 이렇게 되겠지. 그럼 결국 이게 뭡니까? f 프라임 x. 나누는 이게 가로 곱하기 세로, 이 대각선을 구할 때 가로 세로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별로 맛이 안 사는 거야. 그래서 가로를 무조건 1로 정했더니만 세로가 f 프라임 x가 돼버렸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대각선 어떻게 구합니까? 대각선 루트 1의 제곱 해봤자 1이니까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지. 유레카. 자, 이 대각선의 길이가 또 이렇게 표현이 됐으니까 인테그랄 a부터 어떠한 b까지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 제곱 dx 라고 해도 같은 식이 되는 거지. 그치?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식이 아니라는 거야. 얘는 기준이 뭐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x 변화량, y 변화량으로 한 거고, 얘는 가로를 1로 정했을 때 세로만 문자로 놓아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야. 그런 표현이고, 여기 있는 이 표현은 같은 이 곡선의 길이, 이건 같은 표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dt분의 dx, x를 미분을 했으니까 선생님이 x를 f라고 했고 y를 g라고 그랬지.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 a부터 b까지. 요거 잠깐 지우고, 여기를 루트 f 프라임 t 제곱 더하기 g 프라임 t 제곱 dt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럼 이 표현이랑 어때? 비슷하잖아. 시간에 대한 식이고 얘는 x를 1로 놨을 때 식과 같아지겠다. 그 표현이야. 알겠지? 이렇게. 자, 얘네들을 지금은 선생님이 이제 이동거리라 그랬는데, 자, 얘도 이동거리식이라고 볼 수 있어. 이동거리. 얘도 이동거리식이 이렇게 되는데, 자, 추가 필기.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말이 나와. 곡선의 길이. 여기 있는 이 곡선의 길이만 구하고 싶은 거야. 이 곡선의 길이만.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식이 똑같아요. 왜? 곡선의 길이도 어떻게 판단하는 거야? 이 대각선의 길이를 쫙 합쳐버리는 거야. 그걸로 구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식이나 나오는 식이 어때? 똑같지. 다시 한번 써보기만 해볼게. 곡선의 길이 L이라고 하는 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루트 간단하게 F 프라임 제곱 더하기 G 프라임 제곱 dt. 자, 얘는 시간에 대한 거야. 그 다음에 같은 표현으로 루트 A부터 B까지 나오나? 여기 안 나오네. 자, 여기 밑에다가 적어볼게. 여기 밑에다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제곱 dx 이렇게 두 가지 표현 들어옵니다. 같은 말이야. 같은 표현이야. 알겠지? 자, 뭐든지 구할 때 아주 작아서 걔네들을 합치면 실제 곡선이든 뭐든 그 넓이와 비슷해지지 않을까라는 거야. 그걸 해주는 게 바로 리미트 시그마였고, 그걸 이용해서 여기 있는 곡선의 이동거리, 곡선의 움직임을 갖는 물체의 이동거리와 실제 그 곡선의 길이 구하는 것까지 해보았다. 알겠지?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삼각함수, 뭐 로그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또 보게 되면 오랜만에 막 미분 들어오잖아. 미분하는 방법도 까먹지 마시고, 까먹었으면 선생님이 앞에 거 살짝 본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어. 알겠지? 오늘 개념 여기까지 했고, 미적분 강의 여기서 끝!